오늘 무슨 댓글을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 올리는 거를 잘 안 봐요. 잘 안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꼭 내가 달아줘야 되는 것들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 친구는 답을 달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푸아TV를 보고 구독하러 왔어요. 제가 요즘에 무릎 염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? 무릎 염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많은 정보 얻고 싶어요. 도와주세요. 우리가 이제 무릎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이라고 한정을 해버리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. 만약에 이 염증이 무릎에 그 물이 차거나 내가 무릎이 불편해서의 그런 염증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사용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의 염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이렇게 약을 먹고 있다면은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 이런 걸 먹고 그리고 증상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오래되거나 물이 찬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그러면 따뜻한 찜질을 하고 그리고 주위에 근육 운동 강화시켜주는 운동 있잖아요. 제가 알려드렸던 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조금 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만약에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았다? 그러면 주사 치료 같은 걸 하겠죠. 연골 주사하고 비네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놔요. 엄청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을 놔서 조절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염증이 그 염증이 아니라 고름성 염증일 수도 있어요.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. 왜냐면 고름성 염증이라면 지금 이렇게 해맑게 댓글을 달지를 않아요. 고름성 염증이라면 정말 아프거든. 그 고름성 염증이 무릎 안에 생겼으면은 이제 첫 번째는 침을 맞거나 주사를 잘못 맞았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스물스물 균이 차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조금 달라. 둘 다 똑같이 고름성 염증인데 주사를 맞거나 침을 맞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는 다음 날부터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막 얘를 절고 와요. 구부리고 피고가 안 되고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균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좀 더 만성화된 양상을 나타내요. 만성화될 건 급성이 됐건 두 개의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진통소염제가 아니라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항생제가 약한 항생제가 아니라 굉장히 센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장기간 복용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급성 증상이 왔을 때는 보통 병원을 급하게 오니까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씻어내야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생제를 먹는 거니 한 2주 정도는 항생제를 정맥 항생제를 쓰다가 길게 이제 먹는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보통 그래요. 지금 이분이 겪고 있는 무릎 염증과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균의 침투로 인한 염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딱 방법이 만성 염증하고요. 지금 균의 침투에 의해서 염증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은 피검사에 보면 딱 나와요. 피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흔히 가지고 있는 염증은 그게 올라가질 않아. 근데 그냥 균에 의한 염증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무조건 정상 이상으로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피검사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.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눌러봤던 이유는 내가 그냥 무릎이 불편해 라는 염증으로 왔다면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고 특히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만약에 아까 내가 말했던 급성 염증이나 고름성 염증일 경우에는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써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. 이거는 지금 이분의 지금 궁금증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요거는 또 얘기할 게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. 제가 보기에 저분이 젊은 여성분인 것 같아요. 젊은 여성분들이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? 구조상 여자분들이 좀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. 연골도 마찬가지지. 등치가 크고 이런 남자들이 아무래도 연골이 좀 더 두껍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. 조금의 차이는 있죠. 두께도 차이가 있고 면적도 차이가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자분들이 연골 자체가 호르몬 영향도 있고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미쳐서 좀 약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연골이 좀 약해서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들이 그런 불편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경우가 좀 더 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